11월 10일 생생 주식입니다. 오늘 다시 한국 증시가 강세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지난주와 오늘까지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100포인트가 넘게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면서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다시 코스피 지수가 120포인트 급등하면서 큰 변동성의 흐름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모멘텀은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제가 장 시작 전에 주식장인 분들에게 올려드렸던 바로 이 부분,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추가 매수에 나설 듯하다 라는 내용이죠. 최대 30조 원의 추가 매수 여력이 있다라는 건데요. 이 부분이 장중에 다시 기사화되면서 이때 지수의 상승폭이 더 커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뭐가 있었냐면 바로 이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TSMC의 반도체 공급 확대를 요청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AI 버블에 대한 우려가 불식됐다라는 부분이 또 있었죠.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었냐면은 정부와 여당이 고배당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기존 정부 아닌 35%보다 완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의견인 25%까지 낮추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이게 제가 예전에 상법 개정할 때 만약에 이것까지 만들어진다면 아주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이 부분까지 나오면서 오늘 금융주 그리고 지주사 관련주, 고배당 관련주 이런 쪽에서 또 상승 시도가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세 가지가 오늘 주요 모멘텀의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까지 지난주를 거쳐서 오늘까지의 지수 흐름을 놓고 볼 때 우리는 두 가지의 긍정적인 부분을 체크할 수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이미 다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20일 이평선에 대한 지지를 지난주 두 번에 걸쳐서 지지 테스트에서 지지에 성공을 해주고 있다는 점이죠. 자, 20일 이평선에 대한 지지는 상승파동, 조종파동, 상승파동, 조종파동, 상승파동 이렇게 연결해 가기 위한 조종파동에서의 지지의 역할, 주요 지지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위치가 바로 20일 이평선인데, 앞에서도 20일 이평선 지지하면서 다시 올라갔었죠. 자, 이번에 이 눌림 조종 파동에서도 20일 이평선을 지지하는데 아직까지는 성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 이후에 그대로 상승 파동이 또 추가로 연결될 가능성도 아직은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20일 이평선에 대한 지지, 요게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을 만들고 있다, 현재까지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드렸다시피 4,000포인트, 이게 제가 금요일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4,000포인트를 하향을 해도 다시 회복해주고, 하향을 해도 다시 회복해주고, 이를 반복하는 것은 4,000포인트를 탄탄한 지지대로 형성시켜 나가는 과정일 수 있다는 거죠. 4,000포인트를 탄탄한 지지대로 형성해 준다면 이거는 또 하나의 상승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지지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흐름을 보면 4,000포인트를 하향 후 다시 회복, 하향 후 다시 회복, 하향 후 다시 회복해주는 이런 모습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4,000포인트를 기준으로 하는 어떤 탄탄한 지지 형성점을 만들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이 상승 과열을 여기서처럼 가격 조정보다는 한번 눌린 다음에 그 다음에 박스권 등락으로 이렇게 기간 조정의 형식으로 소화를 하고, 과열 해소를 소화를 하고 나서 다시 상승에 나서는 그런 흐름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첫 번째 20일 이평선 지지, 이거는 곧바로 상승을 해 나가는, 다시 상승을 해 나가는 중요한 지지 기반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4,000포인트를 탄탄한 지지 기반으로 만든다. 이거는 과열 해소를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의 형태로 만들고 다시 또 올라갈 여지를 만드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일단 긍정적인 부분을 현재까지는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다만 아직까지 이 변동성의 가능성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번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인데요.
오늘도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이와 같은 대형주들이 상승하면서 지수의 탄력이 커졌었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대형주들이 주가가 다시 빠진다면 또 아래쪽으로 변동성이 또 나올 여지가 아직은 있는 거죠. 특히 이번 주 목요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또 대형주를 이용한 어떤 등락 변동성을 만드는지 또 우리가 여전히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수급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해 본다면 오늘 수급을 보면 코스피 기준 선물에서는 외국인이 순매수했는데 현물에서는 기관이 순매수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선현물을 동시 매수하면서 상승을 유도한다면 이들이 다시 상승을 시키려는 의도가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수급은 선물은 외국인, 현물은 기관 이렇게 따로 놀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특히나 이 코스피의 기관의 매수는 이 금융투자가 주로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변동성의 여지가 아직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술적으로 볼 때는 5일 이평선이 지금 우하향이거든요. 우하향의 이평선은 오늘 5일 이평선 우위로 이렇게 끝났죠. 5일 이평선을 돌파한 거죠. 그러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하향의 이평선은 돌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돌파 안착, 즉 돌파 후 지지로 전환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올라가줘야만 5일 이평선이 우하향에서 우상향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후에 5일 이평선의 지지가 유지되는가가 중요합니다. 기술적으로는. 만약에 5일 이평선을 또 하향한다 이래버리면은 여전히 등락의 변동성의 가능성이 아직 존재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를 제거시켜 나가려면 5일 이평선을 지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이 기술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모습을 우리가 후속 흐름에서 확인해 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21일 이평선 지지와 또 4,000포인트 하향 후 재회복을 반복하는 부분, 이 두 가지 부분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장이 곧바로 재상승을 할지 아니면 기간 조정을 좀 거쳐서 재상승을 할지 모르겠지만 긍정적인 모습을 이 두 가지에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아직 등락 변동성의 여지가 사라진 건 아니다 라는 부분에서 제가 대형주의 흐름, 그 다음에 수급의 동향, 그 다음에 이 5일 이평선에 대한 지지 여부, 이를 통해서 후속 흐름을 좀 더 확인해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21일 이평선을 금요일에 하향을 했지만 오늘 하루 만에 다시 회복을 해줬죠. 제가 항상 지지를 하향을 해도 하루 만에 회복을 해주면 이거는 지지가 된 것으로 의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따라서 코스닥 지수는 아직 21일 이평선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21일 이평선 아래에서는 저가 매수 방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아직 코스닥 지수는 이 흐름이 있었어도 아직 패턴이 끝난 건 아니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어요. 자, 종목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기존 주도주의 동향, 그리고 또 요 금융주나 또 지주사, 고배당주 이런 것들도 우리가 또 다시 관심을 갖고 봐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오늘 지수가 5일 이평선을 회복을 했잖아요. 그죠? 5일 이평선을 지수가 이렇게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보면은 종목 역시도요. 지수와 좀 지수 대비 더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 안 돼요. 지수가 5일 이평선을 이렇게 돌파했기 때문에 종목의 주가 역시 5일 이평선을 아래에서 위로 돌파를 해주는 종목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오늘 SK 하이닉스 5일 이평선 아래에서 위로 마감됐죠. 그리고 LS 일렉트릭 5일 이평선 아래에서 위로 마감됐죠. 이렇게 지수와 동반하는 흐름을 그나마 보여주는 종목들이 각 섹터별 주도주의 흐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도 염두해 가지고 매매 종목들을 좀 점검하고 체크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렸던 이러한 부분들 염두하셔 가지고 후속 흐름 및 대응 마인드를 갖추어 보도록 하죠. 오늘 하루도 매매하시느라고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